김순자 여사가 집에서 쓰러졌다. 73세. 건강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것이었다. 며느리 박미영이 구급차를 불렀다. 어머님,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순자는 도착 전에 사망했다. 의사는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했다. 고령이시니까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다. 순자의 아들 강태주는 슬퍼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가시다니. 미영은 남편을 위로했다. 여보, 어머님 고통 없이 가셨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순자의 딸 강미선이 집에 왔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쓰레기통에 빈 약병이 있었다. 미선은 약병을 주워봤다. 수면제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수면제를 먹지 않는 사람이었다. 불면증도 없었다. 미선은 며느리 미영을 불렀다. 새언니, 어머니가 수면제 드셨어요? 미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거요? 어머님이 요즘 잠을 못 주무셔서 제가 드렸어요. 미선은 의심스러웠다. 어머니는 일주일 전에 통화했을 때 건강하다고 하셨는데, 잠도 잘 잔다고 하셨는데. 미선은 약병을 자세히 봤다. 처방전이 어머니 이름이 아니었다. 미영이 이름이었다. 미영이 자기 약을 어머니께 준 것이었다. 미선은 불안했다. 뭔가 이상했다. 그날 밤 미선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을 생각했다. 미영이 해준 저녁이었다. 미역국이었다. 미선은 냉장고를 뒤졌다. 남은 미역국이 있었다. 미선은 그것을 용기에 담았다. 혹시 모르니까. 다음날 미선은 경찰서를 찾았다. 형사에게 말했다. 제 어머니 죽음이 의심스러워요. 부검을 해주세요. 형사는 난색을 표했다. 이미 장례도 치렀고 사인도 심장마비로 나왔는데요. 미선은 수면제 약병을 보여줬다. 어머니는 수면제를 안 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걸 드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형사는 심각해졌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순자의 시신은 부검됐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충격적이었다. 위내용물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독살입니다. 미선은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독살당했다니.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다. 미영을 조사했다. 미영은 발뺌했다. 저는 몰라요. 시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미영의 집을 수색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미영의 서재 책상 서랍에서 청산가리가 나왔다. 소량이 남아 있었다. 미영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쥐약이에요. 형사가 말했다. 청산가리는 쥐약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건 맹독입니다. 어디서 구했습니까? 미영은 말을 잃었다. 경찰은 미영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다. 한 달 전부터 독극물 구입 방법을 검색했다. 청산가리 치사량, 독살 후 증상, 부검 회피 방법까지 모두 계획적이었다. 미영은 긴급 체포됐다. 뉴스가 보도됐다. 시어머니를 독살한 며느리. 태주는 충격에 빠졌다. 아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니. 미선이 오빠를 찾았다. 오빠, 정신 차려요. 새언니가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태주는 믿을 수 없었다. 왜 그런 짓을? 미선은 더 조사하기 시작했다. 새언니의 동기를 찾아야 했다. 미선은 어머니의 재산 목록을 확인했다. 순자는 20억대 재산이 있었다. 강남 아파트와 상가 건물, 예금까지. 유언장도 있었다. 놀랍게도 유언장은 1년 전에 작성됐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재산의 절반은 아들 태준에게, 나머지 절반은 딸 미선에게, 며느리 미영에게는 한 푼도 없었다. 미선은 새언니를 의심했다. 혹시 유산 때문에?
미선은 새언니의 과거를 조사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일주일 후 보고서가 나왔다. 미영은 결혼 전 사기 전과가 있었다. 중년 남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친 것이었다. 재산을 빼돌린 후 이혼했다. 오빠와 결혼할 때도 과거를 숨겼다. 더 충격적인 건 미영이 5억의 빚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이었다. 채권자들이 매일 독촉했다. 미영은 어머니 재산을 노렸던 것이었다. 하지만 유언장에서 자신이 빠지자 계획을 바꿨다. 어머니를 죽이고 남편이 상속받게 한 후 남편 돈을 쓰려던 것이었다. 미선은 새언니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어머니 사망 일주일 전 미영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 명품을 여러 개 주문했다. 배송 예정일은 어머니 사망 다음 주였다. 마치 어머니가 죽을 걸 알고 미리 산 것 같았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청산가리, 인터넷 검색 기록, 사기 전과, 빚 문제까지. 미영의 변호사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고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백히 계획적이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고 독극물을 미리 구입했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에 탔다. 미선은 증인으로 섰다. 새언니는 1년 전 어머니 유언장을 봤어요. 자기 이름이 없는 걸 알고 화를 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때부터 계획한 거예요. 법정은 숙연해졌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 미영은 결혼 5년 동안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았다. 순자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들한테만 잘하고 자기는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미영도 시어머니를 싫어했다. 간섭이 심하고 구시대적이라고 불평했다. 하지만 그게 살인의 이유는 아니었다. 진짜 이유는 돈이었다. 미영은 5억 빚을 갚아야 했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다. 남편 태준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이혼당할까봐. 유일한 방법은 시어머니 재산이었다. 하지만 유언장에 자기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검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다. 미영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리고 일주일 후 순자는 죽었다. 태주는 증인으로 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를 받아들이시려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아내는 어머니를 죽였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태주는 울었다. 미영은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였다. 판결이 나왔다. 무기징역.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고는 한 달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어머니를 독살했습니다. 동기는 20억 재산이었습니다. 가족을 돈으로 저울질한 피고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미영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정을 나서며 태주는 미선에게 말했다. 고마워, 미선아. 너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그냥 심장마비로 묻혔을 거야. 미선은 오빠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연한 일 했어요. 태주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미영은 감옥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모든 게 끝났다. 1년 후 미선과 태주는 어머니 일주기를 맞았다. 산소 앞에 함께 앉았다. 태준이 말했다. 어머니, 범인은 처벌받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미선도 말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두 남매는 어머니 재산을 정리했다. 20억 중 10억을 독거노인 지원 단체에 기부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관심 있어 하시던 일이었다. 나머지 10억은 둘이 나눠 가졌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다. 남매의 끈끈한 유대였다. 태주는 재혼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안은 혼자 살고 싶다고 했다. 미선은 오빠를 자주 찾아갔다. 함께 밥을 먹고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태준이 말했다. 미선아, 나 요즘 상담받고 있어. 트라우마가 심해서.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2년 후 태준은 작은 식당을 열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을 파는 식당이었다. 이름은 순잔의 집밥. 손님들이 많이 찾았다. 맛있고 정성스러운 음식이었다. 한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음식이 엄마 손맛 같아요. 비법이 뭐예요? 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레시피예요. 어머니가 평생 만들어주신 음식이에요. 미선은 가끔 식당에 들렀다. 오빠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다. 어느 날 미선은 어머니 산소를 혼자 찾았다. 묘비 앞에 앉아 말했다. 어머니, 오빠가 식당 열었어요. 어머니 음식 만들어 팔아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해요. 어머니가 보셨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미선은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대요. 저희는 이제 신경 안 써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미선은 일어섰다. 앞만 보고 살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신 것처럼. 에필로그. 5년이 흘렀다. 태준의 식당은 성공했다. 지점도 3개나 냈다. 미선은 사회복지사가 됐다.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왔다. 어느 날 태준에게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다. 미영이었다. 편지를 열어보니 사과의 말이 가득했다. 태준 씨, 정말 미안합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태준은 편지를 접었다. 미선에게 보여줬다. 미선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미선은 편지를 읽어보더니 말했다. 오빠가 결정해요. 용서는 오빠 몫이에요. 태준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미영 씨, 당신의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사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편지를 붙인 후 태준은 식당으로 갔다. 손님들이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다. 태준은 주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사진을 봤다.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만큼.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 없이도 그래도 살아가는 날들이.